친구들 안녕. 여기는 암나솔로벗이라는 팟캐스트의 세 번째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는 곳이고, 나는 까미라고 해. 결혼 이제 12년 차. 맨날 헷갈리는데 12년 차가 됐고 11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까미라고 해. 안녕. 안녕, 나는 시쭈고 결혼 13년 차고 우리 아이는 12살 딸이야. 안녕, 나는 채라고 결혼은 10년 정도 되었고 아이는 지금 5살 딸 키우고 있어. 안녕, 나는 엘라고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둔 엄마라고 해. 안녕, 난 개운이고 4살, 7살 아들 둘을 둔 엄마야. 반가워. 우리 사이의 유일한 둘 엄마구만. 아, 그러네. 그러네. 흔치 않아. 내 밑으로 다 모여. 애청 뭐야? 아니 우리가 이제 오늘은 이렇게 5명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좋네. 풍성해. 그러니까 지금 팟캐스트 녹음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인데 우리는 다 뭐 나이대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아이들 나이대도 들었다시피 다른데 그냥 육아를 비슷한 결로 뭔가 비슷한 가치관을 가지고 하고 있는 친구들이 수다를 떨다가 우리 이런 거를 팟캐스트로 남겨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서로 그냥 친구를 먹고 반말을 하면서 얘기를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하는 거니까 듣는 친구들도 친구들이 얘기한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육아란 원래 이런 거구나라는 책에 대해서 우리 팟캐스트 최초로 육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동안에 이제 결혼 예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관계 아니면 남녀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우리 육아 특히 이제 내가 처음에 읽고 친구들한테 굉장히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육아 라이프를 완전히 바꿔준 책이거든, 이 책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육아서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책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점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나의 육아 라이프도 굉장히 달라지고 친구들도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이 책을 여기 있는 5명이 모두 다 읽은 건 아니지만 모두 다 읽은 친구도 있고 뭐 반 정도 읽은 친구도 있고 아직 안 읽은 친구도 있는데 그냥 육아에 대한 생각을 이 책을 키워드로 나누는 자리라고 수다를 떠는 자리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전반적인 지금까지 책을 어느 정도 읽었고 아니면 안 읽었는데 친구들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고 책을 읽으니까 어떻고 이런 느낌을 얘기해 볼까? 시쭈? 나는 그러니까 육아관이 달라진다기보다는 사실 내가 하는 게 맞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아이를 방치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 생각 자체가 좀 그런 편이잖아 대체로 친구들이 그 설득력 있게 이유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또 디테일한 방법들까지 제시를 해주니까 내가 이렇게 이 육아관을 갖고 키우면서 부딪혔던 부분들에 대한 약간 해답이나 해결책을 좀 만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체로 엄마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조언을 들을 데가 없었잖아. 맞아. 근데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 이건 이래서 이렇고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좋았지. 맞아. 어. 실제로 애들이 다 같지가 않잖아. 음. 아이들이 다 다른데 육아 서적은 정말 맞아. 많잖아. 근데 뭔가 되게 아이들은 다 다른데 뭔가 육아 서적은 다 비슷한 얘기로 비슷한 방식으로 풀어가라고 하는 게 나는 솔직히 좀 납득이 잘 안 됐거든. 그래서 맞아. 어느 순간부터 육아 서적을 안 읽기 시작했어. 나도. 난 그래서 이제 까미가 이 책 이 책 소개해줄 때도 또 뭔가 약간 편견을 맞아. 가지고 들었지. 근데 또 육아 서적 하면 좀 일단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간 거부감이 있다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는 내 육아관이 프리하게 키우자. 약간 좀 어치하자 주의인데 또 그래도
약간 언행 불일치가 되는 타입이거든. 엄청 통제할 거는 되게 많이 통제하려고 막 나도 모르게. 왜냐면 그치. 내가 어렸을 때 통제를 많이 받으면서 자라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이 근데- 정도면 덜 통제한다고 생각한 거지. 다른 어, 집에 비해서 맞아. 통제를 안 한다고 하기에는 어. 뭐하고 그렇다고, 그치? 근데 내가 잘 가고 있는 건지가 계속 의문이었는데 나는 이 책을 육아란 원래 이런 거구나를 다 읽진 못했거든. 근데 이 책의 프롤로그랑 이제 한 50페이지 정도까지 일단 봤는데 이미 거기까지 읽었음에도 이미 거기서 내 마음이 완전 다 오픈돼 버려서 이 책에서 맞아, 맞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맞아. 되게 잘 모든 아이가 다 다름을 일단 인정해주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풀어가라는 걸 알려주는 책이어서 난 되게 좋더라고 일단. 고마워 까미한테 되게.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책에서는 정확한 행동 팁들을 알려주잖아. 이런 식으로 맞아. 부모가 육아를 해라. 라고 어떤 획일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다른 육아서들이랑의 차이라면은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아이들은 다양한데 이렇게 모두 다 에게 적용되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거에 대해서 다른 육아서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제일 대표적인 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대부분의 육아서가 이렇게 하면 애가 공부를 잘하게 된다던가 애가 집중력이 좋아진다든가 어른 말을 잘 들어요. 이거가 약간 나는 거슬렸던 것 같아. 그러니까 특히 뭐 3학년 넘어가면은 육아서에서 뭐 이렇게 해야 애가 글을 잘 쓴다. 이렇게 해야 책을 많이 본다. 뭐 이렇게 해야 뭐 엄마 말을 잘 듣고 좀 협조적인 아이가 된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이유가 일단 납득이 되지 않았어. 어, 그냥 아이들의 마음,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의 마음을 잘 읽어줘야 애들이 엄마한테 이제 마음을 오픈해요. 이렇게 나와. 근데 도대체 애들의 마음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떻게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들어는 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말도 이 책 이제 뒤에 얘기하다 보면 나오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막 우리 어려서 애들 키우기 시작할 때 그런 말 진짜 많이 그치, 들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칭찬이 아이를 되게 긍정적이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못 들었잖아. 그냥 단순히 그 말 한마디, 칭찬이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준다. 이거 하나만 믿고 칭찬을 무조건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이와 나의 관계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잖아. 근데 이 책에서는 왜 그게 방해 요소가 되는지, 맞아. 대신 어떻게 해주는 것이 이 아이와 부모 관계에 편안함을 주는지, 이런 거를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나는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특히 그게 내 의견이랑 맞으니까 더 와닿고 좋았던 거지. 맞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었던 나는 육아서와 이 책의 나한테 느껴지는 큰 차이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다 엄마가 뭘 이렇게 해줘야 된다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 짐을 지우는 거, 뭐 주 양육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엄마니까 집에서 아이랑 대화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뭐 그래야 아까 시주가 말한 대로 뭐 영재가 된다. 혹은 공부를 잘한다.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책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하세요라는 게 나오지만 그게 굉장히 육아에 힘을 빼는 방향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더 부담을 지워주기보다는 당신이 조금 더 내려놔도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을수록 오히려 아이의 자립심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더 편해진다. 아이도 나도 살아가는 게 더 편해진다라는 같이 살아가는 삶의 동반자로서 더 삶을 쉽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뭔가 하우스메이트를 키우는 느낌인 거야. 이 책의 관점이 뭐 내가 이 아이를 어떤 인간으로 성장시키고 뭐 공부 잘하는 대학 잘 가는 인간으로 키워내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나가는 좋은 동반자를 뭔가 트레이닝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점점 같이 살아가기 편해지면 나도 살기가 편해지는 거잖아. 엄마도.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아이를 좋은 인간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엄마가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편하게 잘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는 제일 크게 느껴진 차이였던 것 같아. 공감. 체라나 엘라도 아무 때나 끼어들어서 얘기해줘도 되고요. 나는 이거를 한 반 조금 안 되게 읽었거든. 중간에 스케줄이 많아서. 근데 이 책이랑 내가 집에 육아서가 많아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비교가 됐는데 기존의 육아서들은 어쨌든 이론적으로 정말 훌륭해. 솔직히 훌륭한 건 인정해. 정말 그럴싸하고 이대로 할 것 같으면 아이가 잘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책들이지. 근데 이 책이랑 확연하게 다른 거는 얘네는 아이 중심이지만 엄마 중심의 책이기도 한 거야. 이게 뭐냐면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육아를 해라.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육아를 해라라는 내용이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섞여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를 위해서도 좋은 거고, 내 정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 같고, 이러면은 아이가 아이의 감정 기복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처할 수 있게 훈련을 하는 방법이기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책을 이렇게 친구들이 저번에 몇 번씩 얘기를 했었,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와 꽤 맞는 내용이 있어갖고 나는 이걸 읽기 시작한 거야. 그전엔 시주가 계속 좋다 좋다 얘기를 하더라도 이야기 듣고 나서도 괜찮은 책인 것 같다. 이번에도 이 육아서는 역시나 또 괜찮은 책이구나라는 거를 알았지만 내가 전에도 말했듯이 내 육아관에 있어서 솔직히 내가 주관도 없고 자신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잘 키우는 건가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꽤 오랫동안 있었지. 애기 키우면서 계속 있었는데 적어도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내 육아가 공부와 학습과 뭔가 남의 시선의 중심이 아니고 내가 오로지 내 가족을 위해서 만든 내 육아관이 결코 틀리지 않았구나. 집안일을 좀 더 중요시하고 친구 관계에서 좀 더 중요시하고 약간 이런 것들 내가 우선시하는 것들이 좀 더 틀리지는 않았구나라는 걸 증명해주는 책이었던 거야. 근데 그 전에 내가 육아서가 되게 많았어. 그리고 좀 유명한 저자의 책은 내가 힘들 때마다 단락별로 계속 몇 년 동안 똑같은 부분을 읽기도 했었고 왜냐면 아이가 똑같은 부분에서 계속 몇 년 동안 부딪히니까 그 부분만 계속 읽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계속 읽고 새로운 책도 이렇게 훑어보고 이랬어도 뭔가 확연하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뭔가 나한테 확신을 준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 이게 정답이구나라는 거랑은 달라.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렇게 키우는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좀 잠재우지 않았는데 내가 이 책을 읽고는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틀린 게 아니구나. 이걸 느끼고 나서는 내가 이제 안 친한 학교의 엄마들 있잖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부딪힌 엄마들, 10마디 정도는 하는 엄마들 앞에서도 좀 뭔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던 것 같아. 좋다. 여기까지 느꼈던 것 같아. 반 정도 읽으면서. 그래서 결론은 집안의 일원으로서 네가 역할을 하는 게 밖에서도 그치.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느꼈어. 그치. 그래서 맞아.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소수의 비율의 육아일 수 있어. 맞아. 주변에서도 그치. 내가 공부보다는 다른 쪽에 되게 중점을 두고 교육이라보다는 이렇게 내가 하는 걸 보고 엄마들도 좀 놀란 거야. 학원 안 다니세요? 뭐 안 다니세요?라고 나한테 물어보지만 그치. 나는 집에서 집에서 이 아이가 너의 아이가 어떤 거를 하냐라고 물어보면 당황하거든. 왜냐면 그 엄마들은 일명 100%다 그랬어. 다 해주잖아. 심지어 물까지 다 떠다 마시게 해주니까 약간 그런 질문 자체가 나는 좀 다르니까 엄마들이 놀라더라고. 그치. 보통 이제 학교 엄마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치원을 보내기도 하고 학교를 보내고 있기도 한데 그 동네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80%가 나는 학원이더라고. 아니 거의 100%라고 봐 나는 진짜.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치. 항상 우리가 말하자면 전교생 중에 한두 명, 2명이면 많은 거고 1명이면 그게 나잖아. 학원 안 보내고 공부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이거 처음 듣는 친구들에게는 약간 베이스 설명을 해줘야 되는 맞아. 부분일 것 같은 게 이 육아서가 이게 그렇다고 뭐 공부를 시키지 말아라 뭐 그지. 뭐 그런 건 아니 그런 건 우리도 아니야. 교육에 관심이 많잖아. 그치, 솔직히 그럼. 우리는 방치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 그 베이스를 약간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러네. 이게 나는 그런 어떤 학원과 공부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우리 사회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기도 했지만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면서 또 해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 그치. 그게 이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된 어떤 계기였던 것 같고, 근데 그들이 틀린 것도 아니고 뭐 우리만 맞는 맞아, 것도 아닌데 맞아. 그냥 방향이 다르고 저번에 시주가 말한 대로 나는 장르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럼. 그리고 그게 이 책에서 주로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래 아이를 키워온 방식과 좀 연결이 되면서 그래 맞아 우리의 장르는 이런 거구나 우리의 방향은 이런 거구나를 조금 더 그치. 증거를 찾았달까? 근거가 되는 걸 찾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학습을 과하게든 안 과하게든 뭐 시키는 가정도 있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는 건데 보통은 그렇게 시키는 가정이 시키지 않는 가정을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들이 항상 있잖아. 그치.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항상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주고 좀 지적을 많이 받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그게 지적받을 만한 부분은 아니고 그들도 그들의 의견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견이 있고 그게 이제 틀리지만은 않았다는 생각을 더 굳건하게 하게 해줬고 또 이걸 한다고 이 책을 읽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좀 덜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좀 더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 맞아.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잘 자랄 수도 있다라는 그치, 생각을 그치. 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아이를 키우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방향은 내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건 뭐지? 라고 아까 이제 엘라가 말했던 거랑 나도 굉장히 공감했는데 그랬다가 그거의 근거가 이런 거구나를 이 책에서 찾은 것 같은 느낌인데 그치.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일부분이잖아. 또 다른 것도 그치. 되게 많이 들어있. 그러니까 이 책에 점점 더 궁금증이 커질 텐데 듣는 분들은 앞에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보면 이 책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나오거든 처음에. 네. 이 책을 쓴 분은 미국에 처음에 기자로 일을 하다가 아이를 키우면서 육아가 원래 이런 건가?라는 뭔가 좌충우돌을 겪다가 내가 읽어보니까 이 미국의 육아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대하는 방식과 굉장히 비슷하더라고. 거의 똑같지.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앞부분에 나왔던 것 중에 너무 공감했던 게 그러니까 키즈 카페 같은 데 데려가서 내가 한 조각에 식어 빠진 10,000원짜리 피자를 먹으면서 나 왜 이러고 있지?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현타가 왔다. 이런 그 글도 있고 그리고 아이를 점점 내가 너무 잘 키우고 싶어서 막 가르쳐주고 칭찬도 하고 아이 위주의 생활을 아이한테 매달려서 하고 있는데 아이가 계속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질문이 들 때쯤에 나는 앞부분에서 좀 더 공감이 갔던 거는 육아서들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육아 이론이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그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육아라는 거는 그치, 아이를 그치. 대상으로. 그치.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한정적인 그룹에서 행해진 어떤 실험의 결과고, 그런데 자기가 그리고 실험도 아니고 사실은 그 병원에서 의사랑 간호사들이 아이들을 좀 쉽게 케어하기 위한 방법들을 리스트를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그 리스트가 육아서처럼 돌기 시작하면서 몇 시에 재우세요, 몇 시에 깨우세요, 뭐 얼마만큼 먹이세요, 어떻게 애들을 무조건 분리수면 시키세요. 그게 의사들이 좀 제시한 방법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게 육아법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 책에. 맞아. 그러니까 근거가 되게 결과치가 되게 불분명한 거지. 그러니까. 맞아. 그리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데 우리 조상들은 그러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나? 그리고 사실은 그
최근 50에서 100년 사이에 육아 방식이 바뀐 거지. 그 전까지의 육아는 지금과는 굉장히 달랐다. 그리고 그 이전의 육아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사는 민족들, 뭐 마야족이라든지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아이를 직접 데리고 다니면서 배우고 그걸 자기가 아이한테 적용해 보고 아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기록한 어떤 연구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육아 맞아, 연구서처럼. 그러다가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민족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달랐다고 나오잖아. 자기가 보는 미국의 아이들. 나는 한국의 아이들과도 너무너무 다르더라고.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그 엄마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묵었던 거야, 그 엄마가. 근데 아이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동생 아침을 만들어주고 큰애가 뭐 이런 어떤 집안일을 아주 자연스럽게 협조하는 모습 그리고 모두 다 에너지 레벨이 굉장히 차분하고 고요하고 어떤 아이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보다는 집안일을 돕고 이런 모습에서 저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썼거든. 또 혹시 그 마야나 다른 아이들의 모습에서 다르다고 느꼈던 거 있었어? 친구들은? 아니 일단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부분에서 충격을 받고 돌아와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그치. 나는 우리 집 애는 거의 나를 괴롭히려고 태어난 애처럼 그렇지. 느껴지는데 거의 꼬마 악마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떻게든 정신을 이제 옥죄려고 태어난 애처럼 느껴졌는데 도대체 저기와 나의 행동 뭐가 우리 집 뭐가 다른 건가 이걸 이제 파악해 보려고 시작해서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지. 그치. 어. 맞아. 근데 나 그 대목에서 너무 공감했어. 쟤는 왜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려고 저러나? 그러니까 제 감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약 올리려고 저러는 것 같을 때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화나서라기보다는 엄마를 화나게 하려고 저러는 건가? 이럴 때 더 화나잖아. 부모들이 분노치가 더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뒤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겠구나 하고 쭉 읽었지. 뭔가 그게 아니구나. 맞아. 그러니까 육아를 바라보는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달라졌던 것 같아. 맞아. 이걸 맞아. 읽으면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배경으로 나오다가 이 챕터 제목이 이 사람이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인데 처음에 나오는 게 동기부여거든. 아이들은 어떻게 동기를 부여받는가. 그래서 나는 예전에 이제 테드 영상을 보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뭐 물론 그것도 마지막 목적이 성공이어서 좀 걸리긴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굉장히 협조적으로 해왔다. 집에서 아이일 때부터 그런 내용이 나와서 이건 굉장히 새로운 관점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그 집안일을 어떻게 아이들이 협조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으로 아이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 근데 나는 이게 집안일이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것도 새로웠거든. 다른 육아서들과 달리. 다른 친구들은 어땠어? 엘라는 원래 집안일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는 쪽이었잖아. 그치. 그치? 나는 이 책 읽기 전에도 뭔가 그런 것 같아. 애기 키우면서 내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 이러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나의 이런 감정이 약자한테 쏟아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럴 바에는 너가 직접 해라. 내가 이걸 하나 더 함으로써 애한테 쏟아붓기 전에 그냥 이걸 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한 4살 반, 5살 때부터 이제 각 심부름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 심부름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네가 벗은 거는 네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졌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주체가 돼서 본인이 요리도 하고 본인이 방을 치우고
본인이 장난감도 처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게 된 것 같아. 그래서 얼마 전에도 관심 없는 장난감들을 갑자기 확 버리는 거야, 이틀 전에. 우와. 로봇 같은 거는 전혀 손도 안 대거든. 음. 그래서 이때 그때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틀 전에 보고 나서 얘가 어느 순간 얘의 공간에서 필요 없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와. 욕심을 좀 가라앉히고 뭔가 처분하고 그 자리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넣을 수 있게 됐구나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이걸 함으로써 느낀 게 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 하나하나 또렷할 때 아이가 되게 성장하는 게 보여. 물론 수학을 가르쳐서 수학 단계가 점점 올라가는 거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게 보이니까 이 중요도가 나한테는 확실히 확고해졌던 것 같아. 근데 맞아. 이게 잘 안 되는 게 그거잖아. 이제 보통 이제 우리는 너는 방에서 숙제해. 그 시간에 엄마가 치울게. 너가 그치. 내가 밥하고 너는 다른 걸 해야 될 애들한테 시간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 현대 사회의 그렇지. 어린이들이. 맞아, 맞아. 언제 자기가 자기 밥그릇 갖다 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밥 먹고 들어가서 숙제하고 학원 숙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언제 정리를 해? 그런 절대적 시간이 부족한 거가 일단 제일 먼저 문제가 되고 그게 맞아. 해결이 돼야 이제 다른 가사에 참여를 시키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이 없으니까 맞아. 뭔가 가사에 참여시킬 시간적 여유는 사실 더 있는 거지. 사실은. 그리고 나도 말했잖아. 교육에 관심이 엄청 많았어. 아이가 그래, 하고 맞아. 싶어 할 때 영어를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얘가 하고 싶은 욕망, 시키고 싶은 욕망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야. 나중에 그게 내 욕심이 켜지면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내가 이 부분을 좀 계속 그러니까. 놓으려고 했어. 왜냐면은 욕심이 내가 커봤. 애가 좋은 결과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무조건 알고 있었어. 이거는 너무나 알고 있었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거를 놓지 못하는 거지. 놓으면 까먹으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거를 내가 계속 내려놨었어. 지금도 계속 내려놓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안 시키려고 내가 오히려 피하고 있는 중이지. 그 시간에 네가 네 할 일, 가족의 일원으로서 좀 더 체계화되고 네가 여기서 각각 아빠한테, 엄마한테, 엄마 아빠가 너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서로 제 역할을 해야지. 이게 나는 가정이 탄탄하다고 보거든. 물론 거기 안에는 우리가 싸우지도 않고 뭔가 감정적이고 뭔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도 필요한 거지. 근데 우선 서로 각자의 할 일을 되게 딱딱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왜냐면 나도 나 어릴 적에 공부로 압박은 안 받아봤지만 부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던가 어느 순간 그리고 네가 약속했던 집안일을 안 한다던가 예를 들어 목욕을 했는데 화수구에 머리카락이 많이 있어. 그거를 안 치웠다던가 그런 걸로 나는 혼을 많이 났거든.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각자 하면은 내가 다음번에 엄마 다음으로 들어가도 환경이 편안한 거고 깨끗한 거고 약간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거를 내 아이한테 어느 순간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 강요는 아니지만 스트레스를 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하고 정말 하기 싫은 건 같이 하자라는 뭔가 이런 타이틀이 생겼던 것 같아. 이게 제일 나는 그래서 이걸 중요시 삼았고 학습적이면은 아직은 언제 또 나의 공부 욕심이 폭발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책을 읽으면서도 내려놓고 너네 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도 계속 내려놓고 있는 거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계속 생겨. 하지만 계속 비워내는 그치. 거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미 좀 너무 다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우리의 얘기를 그치, 들으면서. 그치, 맞아. 맞아. 공부를 안 시킨다. 약간 안 공부에 시키는 대해서 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른 공부라고 이것도 공부의 뭐 일환이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적인 거를 내려놓는 거에 대해서 아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맞아 어, 맞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벌써 많이 갈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정말 실제 엘라 말한 대로 그 시간에 공부를 시켜야지 뭔 집안일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훨씬 많을 것 같아. 우리가. 근데 나는 이게 완전히 그렇다고 양쪽
끝이 아닌 게 꼭 공부를 시키고 뭐 학원을 간다고 해서 무슨 우리가 살림을 막 1시간씩 너 설거지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냥 눈 떠서 이제 까미 얘기하겠지만 눈 떠서 뭐 5분 10분 환기시키고 맞아, 이불 정리하고 그지. 그치 그렇잖아. 자기 옷 샤워하고 자기 나 옷 그래. 빨래통에 집어넣고 이게 무슨 그래. 1시간씩 걸리는 게 아니니까. 그치 그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거를 알게 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근데 이 집안일이 왜 중요한가가 이 책 전반에 대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다른 부모들이 의아해한다고 한 지점이 그거야. 공부에 쓸 신경을 우리는 집안일에 쓰는 거잖아. 그렇지. 맞아.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그게 왜 집안일에 공부만큼의 신경을 써라고 생각하면 여기에서 나온 거는 자립심과 독립심은 다르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 맞아. 맞아. 그러니까 독립심은 다른 사람이 다 배제되고 일단 나의 어떤 독립심이라면 자립심은 연결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우리 가족 어떤 구성원으로서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커야 정말 자립심 있는 아이가 된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집안일이다. 라는 내용이 그치, 그치.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독립심은 그냥 나 혼자 내가 원하는 걸 가서 사 먹고 예를 들어 엄마가 햄버거 사 먹어 그러면 네 하고 내 돈을 가지고 가서 그치. 햄버거 집에 가서 햄버거를 혼자 잘 사 먹고 돌아와서 내 배를 불려. 그건 어떻게 음. 보면 독립심인데 음. 자립심이라는 건 다른 예시들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쓸 수 있는 힘이라고 해서 내가 좀 덜 먹어도 이제 내 주위 사람들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동생이 생각나서 동생 것까지 사가지고 와서 가족들을 챙기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힘. 그게 맞아. 자립심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 맞아. 책에서. 근데 맞아. 그 차이가 확 와닿았어. 아, 그냥 맞아. 독립적인 애로 크는 거랑 자립심 있는 애로 크는 거랑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치 그치.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게 맞는 내용인지 모르겠지. 우리 아이가 계란 후라이를 할 줄 알잖아. 근데 처음에는 자기가 완성했다는 그런 뭔가 뿌듯함에 엄청나게 맛있게 먹었단 말이야. 한 달, 2달 이렇게. 근데 이게 우리 엄마와 아빠, 그러니까 나하고 신랑한테까지 이어지는 거야. 우리를 해주면서 아, 엄마 맛있어? 아빠 맛있어? 이러면서 엄마 내가 좀 더 줄게 맛있으면 자기 거를 주는 거야. 멋있다. 아 이거는 정말 뭐 어제도 그랬고 엊그저께도 그런 너무 거야. 멋있다. 본인이 방과 후에 요리한 거를 너무 맛있게 먹어 엄마 아빠가. 예를 들어 술안주를 만들어 왔어. 뭐 고추빵 같은 거. 너무 맛있는 거야. 맵지만 않을 뿐이지. 너무 맛있으면은 나한테 주고 아빠한테 주는 거야. 예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 이게 약간 연장선까지 이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지. 그 이후에 어떤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눠줄 수 있는 이 뿌듯함을 느낀 거지. 자기가 먹음으로써 뭔가 뿌듯하고 기분 좋은 그 기쁨을 벗어나서 더 좋은 기쁨을 찾은 거야, 애가. 그치, 그치. 남을 나눠줌으로써. 그래서 아 이거는 정말 틀린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약간 책을 읽으면서도 더 확신이 들었고 내가 결코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그치. 생각이 들었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러니까 지금 엘라가 얘기해 준 거는 진짜 이 책에서 어떤 바라는 굉장한 표본 그럴 수도 있겠다.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책에서 지금 엘라가 말한 부분이랑 전반적으로 깔려 있는 관점의 차이라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왜 엄마 집안일 할게 너 공부해 아니면 너 이거 가지고 노는 동안 나 집안일 할게 이렇게 나눠져서 주로 아이의 세계와 어른의 세계가 분리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맞아. 얘기하는 거는 어른의 세계에 아이를 초대해라. 맞아. 심지어 당신이 뭐 관공서에 가서 일을 보거나 아니면 회사 일을 할 때도 맞아. 아이를 옆에 두고 어른들이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주 맞아. 간단한 거라도 쥐어줘라. 그래. 그렇게 그런 연결감을 가져가게 해라라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의 일을 도와줌으로써 하나의 놀이나 자극이 될 수 있거든. 그치 그치. 맞아. 이게 부모의 일상과 업무에 아이를 끼워주는 행위가 어찌 보면 엄마 아빠한테는 되게 귀찮고
힘들고 시간 오래 가지만 아이한테는 이게 하나의 연장선인 거야. 맞아. 놀이고 흥미고 재미고 뭔가 자기가 도와줬다는 뿌듯함과 많은 감정을 그게 느낄 수 있지. 아마 뒤에 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귀찮잖아. 그게 너무 귀찮아서 힘들어. 그치. 엄마들이 안 시키는 것도 있잖아. 맞아. 애가 그렇게 하면 일이 더 벌어지니까 내가 청소할 게 더 많아지고 맞아. 내가 할 때보다 속도도 되게 늦으니까. 근데 이게 이 기간을 넘어서면 진짜 가사에 도움이 되는 참여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맞아. 넘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와. 그게 귀찮지만. 내가 딱 지금 그 과정에 있어. 아, 그지. 나는 맞아. 너희들과는 다르게 다 우리 아이들은 다 미취학 아동이고 4살, 7살이니까 음. 그 귀찮은 일이 나한테 너무 큰 장벽인 거야. 음.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봤는데 그 본 적 있었어? 30개월도 안 된 애기가 요리하는 거? 요리하는 거. 그 조그만 나도 기구들 봤어. 놓고 요리하는 거 너무 어. 귀엽지. 딱 봐도 진짜. 말도 되게 막 진짜 잘 못할 것 같은 애가 막 그러니까. 참치캔 해가지고 그래. 막 샐러드 싸서 샌드위치 먹고. 만드는 거. 근데 나는 그래서 저 엄마의 멘탈은 과연 찍고 있는 엄마의 멘탈은 어때 뭐 몰입이 되더라고. 근데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알면 이게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작은 사회 집이 작은 사회라고 보면 뭔가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나는 아직까지 그게 용기가 잘 안 나. 근데 진짜 이게 이렇게 책을 봐서 하는 말이야. 나도 못했어. 내가 돌아가면 나도 왜냐면 나도 뭐 흘리는 꼴을 못 보거든. 바닥에 뭐 나도, 흘리는 나도. 꼴을 못 봐. 그게 내 제일 큰 문제야.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야. 모든 걸. 그게 나는 나의 가장 큰 단점이 된 거야. 예전에는 집을 깨끗이 만드는 좋은 엄마처럼 보였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나는 내가 왜 그걸 좀 더 자유롭게 해주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일부러 무슨 촉감놀이 시켜주고 무슨 면을 그러니까. 삶아가지고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맞아. 그냥 애가 하고 싶어 할 때 조금씩 참여할 수 있게 해줬으면 지금은 내가 오히려 이것 좀 해줘야 할 때 나 그거 싫은데 못해 이런 소리 들으면 열받잖아. 지금 5학년이니까 우리 딸은 그러니까 근데 엄마들이 중학교 되면 네가 먹은 그릇은 네가 좀 치워 네 밥그릇은 네가 밥 좀 떠 숟갈 젓가락 좀 놔 뭐 이런 잔소리를 하잖아. 그걸 사실 어렸을 때 애들이 하고 싶어 할 때부터 내 맞아. 욕심 내려놓고 참여를 맞아. 시켰으면 내가 이제 와서 아이와의 갈등 상황이 많이 줄었을 텐데 그리고 또 하나는 신기한 게 그런 참여를 허락해 주는 게 단순히 가사에만 도움이 되고 가사만 잘하게 되는 게 맞아. 아니라 아이와 부모 관계에 있어서도 되게 맞아. 원활한 소통이 일어나고 이 외에 맞아. 자기 할 일들도 숙제해라 뭐 해라 이런 잔소리들마저도 사실은 좀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 맞아. 그게 신기해.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사실 어떤 부모들은 야 집안일 중요하대. 너 이제부터 집안일 해. 그러면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안 되지요. 근데 여기에서 이 책의 좋은 점은 그게 어떻게 지금 만약에 뭐 4, 5학년 아이들이 지금까지 안 했는데 지금부터 맞아.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에서도 나와. 구체적인 맞아. 방법도 나오잖아. 맞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공감이 갔던 게 사실 제일 편한 게 그냥 지시잖아. 강요고. 맞아. 야, 그냥 이거 해.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한데 이거를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니까 나는 그게 너무 도움이 됐거든. 너 이거 해 안 하면 게임 못 한다. 이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그렇다고 보통의 집안일을 맞아, 시킨다는 게 과한 업무에 과한 노동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아니잖아. 그치. 정말 자연스럽게 옷 벗으면 자연스럽게 세탁실에 넣어두고 밥 다 먹으면 자연스럽게 밥그릇 설거지통에 넣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뭔가 성취감도 느껴지고 이러는 것 같아. 나 요즘은 막 찌개 막 액상 같은 거 끓이고 이러는 거는 아이한테 충분히 적어달라고 하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러거든. 이런 게 정말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자연스럽게 이게 스며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이거를 일로 생각 안 하잖아, 당연히. 저녁 시간이다, 밥 다 됐어, 같이 밥상 준비하자. 밥상 도와줘, 뭐 저녁 준비 도와줘가 아니라 같이 저녁 준비하자 이러면은 알아서 숟가락 놓고 그치, 뭐 그치. 간장 종지 같은 거 놓고 이런 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항상 왜, 야, 너 이거 집안일 이제 이거 네 담당이야. 이제 매일 이거 너가 해야 돼. 안 하면 이런 맞아, 맞아. 게 있어. 이럴 때 부모들이 거기에 감정을 실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다 했는데 이제부터 너 이거 해.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 때문에 맞아, 맞아. 아이한테 시킬 때도 감정이 고조돼 있고, 사실 그런 강요나 지시를 원하는 거는 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싫어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딱 엘라가 말한 것처럼 정말 그냥 아이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하나씩 소소한 것부터 넘겨주는 것도 중요하고,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절대 강요하지 마라. 그러니까 맞아. 내가 이것 좀 해줄래? 이것 좀 할래?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아니? 그러면 야, 너 이거 해야지가 아니라 그래, 하지 마, 내가 할게. 아니면 다음번에는 네가 도와줘.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내가 굉장히 새롭게 깨달았던 부분은 도와주는 관계라는 거야, 우리는 서로. 그렇지. 왜 같이 애가 하는 관계지. 야, 너 이 방 치워 이러고서는 이거 네 방이니까 네가 해. 맞아. 나는 못해. 너가 책임지고 해야 돼가 아니라 나도 너 도와줄 테니까 같이 치우고 너도 다음번에 나를 도와줘.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맞아. 아니라는 거야. 맞아. 그게 너무 나는 인상적이었어.